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이 보스턴에 R&D 관련해서 사무소를 개설한다는 소식이죠. 장중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의 어떤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사실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도 괜찮았고, 베그젤마의 유럽에서 이 최종 승인에다가 테바의 아조비의 CMO 계약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20만원을 테스트한 어떤 지점까지 나왔는데, 지금 장중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20만원대 부근에서 강보합세 흐름이 지금 오전장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20만원대 흐름들을 확인하는 흐름과 다시 21만원대를 복귀하느냐, 이 흐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최근에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의 어떤 시장이 관심이 높습니다. 보통 이제 전체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가장 큰 게 항암제 시장이죠. 항암제 시장 후 다음으로 큰 게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이 제약 바이오주들 회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 환자들 입장에서 보면 완치를 시켜주는 약을 이렇게 한 방에 딱 끝나는 게 가장 이 칼리티나 이런 데 좋겠습니다만, 제약사 바이오텍 입장에서 보게 되면 꾸준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고 약가가 안 떨어지는 어떤 약의 경쟁력이 있었을 때 회사의 어떤 부분에선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약의 대표적인 게 항암제, 그 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죠. 그래서 자가 면역 치료제 같은 경우는 근원적인 어떤 완치가 안 될 때는 계속 일정하게 몸에다가 이제 투여를 해야 되는 어떤 약이고, 약이 다 고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사나 바이오텍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원인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요, 또 다른 질환으로 적응증 확장도 굉장히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휴미라 같은 경우에도 이 적응증이 10개, 20개 이렇게 보통 되지 않습니까? 마치 항암제도 하나의 어떤 기전을 가지고 고용암에 하나 성공하게 되면 혈액암 쪽은 아니더라도 여러 이제 그 고용암 쪽으로 또 적응증을 확장하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암제 시장과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어떤 인센티브가 있다 봐야 되겠죠. 개발사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우리가 면역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몸이 내 것이 아닌 게 들어왔을 때 몸의 방어 기전인데, 이 방어 기전 자체를 잘 조절해야 몸도 안 다치고 이게 건강한데, 이게 심하게 이제 극복이 안 된다든지 면역체계가 이상이 있으면 내 몸 자체를 공격하고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게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 애들한테 많이 있는 게 아토피도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고, 천식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도 대표적인 부분이 있고요. 궤양성 대장염이라든지 건선이라든지 크론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래서 원인을 알 수 없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기기 때문에 치료제도 여러 가지 기전을 가지고 한 질병에 대해서 타겟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는 케미칼에 비해서 개발이 상당히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세포주를 개발해서 생산시설을 확장을 하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굉장히 진입장벽이 있는 형태다, 이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의약품 중에서 매출이 많은 FB의 휴미라 같은 경우도 한 27조, 미국에서만 23조 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으며, 적응증이요, 이 류마티스 관절염 뿐만 아니라 염증성 장질환, 건선 이렇게 적응증을 확대하면서 이 매출 규모가 커졌어요. 하나의 어떤 적응증으로 27조를 매출을 낸 게 아니라. 그래서 2025년도까지 보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는 계속 성장한다. 이게 이제 고령하고도 연관이 있죠. 나이가 들면은 이제 면역 관련되는 부분들이 젊었을 때보다는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 관련되는 부분 발생도 좀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이제 고가의 어떤 제품들 아무나 못 들어가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회사의 타겟들이 이런 어떤 항암제라든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를 가장 우선에 놓고 있는 파이프라인이죠. 셀트리온의 개발사 보게 되면 렘시마가 2013년도에 허가받아서 제일 처음에 했고, 그 뒤에 이제 항암제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자가 면역이라든지 항암제 외에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캐시카우는 항암제와 자가 면역 관련되는 부분의 바이오 시밀러죠. 그래서 램시마는 기존 오리지널 존슨앤존슨의 레미케이드 이 부분의 어떤 바이오 시밀러죠.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시작해서 여기도 적응증을 확장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바이오 약품 자체가 고가이고 다른 자가 면역 질환으로 적응증 확대도 쉽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략을 하는 것이었고, 여기 이제 셀트리온이 탄탄한 어떤 성공을 했던 부분이었죠. 그리고 이제 신약 개발을 위해서 보스턴의 R&D 사무소를 신설했다.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셀트리온이 향후 미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유럽 시장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시장이 크고 고가를 받을 수 있는 미국 시장에서 파는 것도 중요하고, 여기에서 향후에 이제 회사 성장을 위해서 R&D를 어디다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에는 이제 이 바이오밸리 단지가 동부에는 이제 보스턴 쪽에 있죠. 여기 학교도 이제 뭐 하버드도 있고 MIT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국적 제약사의 본사들이 이 보스턴 부근에 이렇게 많이 병원도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서부 쪽에는 샌프란시스코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샌디에고 이쪽에 또 이제 바이오 그 밸리 단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뉴욕 시장하고 이제 가까우니까 이제 이 보스턴 쪽에도 형성이 돼 있고 자본 유치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이 보스턴에 이번에 R&D 사무소를 신설하고, 국내 이제 조그만 어떤 회사들도 보스턴 쪽에 이렇게 연구소라든지 법인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꽤 돼요. 셀트리온도 이번에 이제 신설했죠. 기존에 이제 셀트리온 USA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에다가 140억인가 이렇게 팔고 별도로 지금 R&D 사무소를 개설한 겁니다. 그래서 투자 대상 기업을 딜소싱하기 위해서 어떤 기업들이 좀 유망하고 그러니까 향후에 M&A 어떤 대상을 이렇게 걸러내는 어떤 전진기지로 이번에 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셀트리온 행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에 이 R&D 거점을 확보하고, 여기에 이제 인원을 충당해서 투자할 만한 어떤 잠재력 있는 기업과 파이프라인을 하면서 뭐 지분 투자라든지 이런 걸 하겠죠. 그래서 영국의 이제 ADC 개발사 익수다 테라피틱스의 미래세다고 이제 같이 이제 한 530억 지분 투자를 했던 이 부분 말고도 좀 더 이제 회사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딜소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상당히 좀 기대될 수 있는 이 부분의 어떤 행보다 이렇게 예상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mRNA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기사가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제 승인을 받았다가 이제 오미크론 변이 관련해서 이 대응이 좀 안 된다 해서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공급 중단이 되었고, 추가로 이제 그 흡입형 관련되는 부분에서 칵테일로 이제 진행하는 부분들도 임상을 중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mRNA 백신 관련되는 부분만 이제 집중하는 건데, 사실 mRNA 관련되는 부분은 기존에 이제 백신 중에서는 이제 DNA 백신 자체가 상당히 좀 주종을 이뤘죠. 본래 가장 안전한 부분들은 이 합성항 방식이라든지 기존에 이제 바이러스 백탑 방식 이런 부분들을 하다가 이 코로나 때 DNA 백신도 조금 이제 최첨단인데 이거보다 더 이제 빠른 mRNA 백신으로 이 하이자하고 모더나 이런 데가 뭐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주종은 여기에죠. 오미크론 변이 관련해 있어도 이제 백신들을 또 개발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백신 쪽에서의 어떤 이 헤게모니는 이쪽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이나 SK바이오사이언스 요런 데도 이제 mRNA 백신 관련된 플랫폼 관련되는 부분에서 구축을 하겠다. mRNA 백신 이 플랫폼 관련되는 부분은 단순히 백신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 암이라든지 희귀 어떤 난치성 질환에 사실 mRNA 관련되는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이용해서 치료제 개발하는데 상당히 좀 우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 때 이미 이제 백신으로 이제 이 가능성을 일단 검증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향후에 어떤 회사 성장에서 상당히 어떤 중요한 부분이니까 향후에 뭐 감염병이 나왔을 때 셀트리온이 개발 사례를 다음에 또 조만간 또 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들도 회사의 장기적 성장에서 상당히 뭐 잘한 부분이라 보여지고요. 지난주에 나왔던 상반기 R&D 관련되는 부분 현황에서 셀트리온이 작년보다는 조금 이제 상반기에 뭐 줄었습니다만 여전히 뭐 탁플러스의 연구개발비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자,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20만 원대가 이제 뭐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부분들이 있고요. 3일 정도 이제 파라볼릭자가 하락 추세를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ADX 지표 같은 경우도 50에서 좀 내려오는 흐름인데, 자, 이 부분들 돌릴 수 있게끔 21선 부근에서 이제 양봉이 좀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장중에 어떤 수급을 보시게 되면, 수급은 이제, 일단은 프로그램하고 외국인 쪽으로 이제 매수가 일단은 들어옵니다. 그래서 20만원대 라인은 사실 이제 189,500원을 돌파를 시키고 8월 달에 이제 한참 좋을 때 21만 5천원까지 갔던 부분이 한 이제 한 10% 내에 정도 어떤 조정이 났던 이제 구간들이죠. 그리고 7월 달에 고점이 19만 3천원입니다. 그래서 지지선이라고 하면 이제 20만원대 19만원 요런 어떤 라인들이 이제 돌파를 했던 부분이니까 요 지진인데, 요 지지에서 거래를 줄여가지고 좀 조정을 하면서 거래가 늘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 그냥 거래가 늘어서 양봉을 내면서 바로 이제 올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이번 한 주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어떤 위치에 있다. 이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서 5장에도 20만원이 강하게 지지가 되면서 그 이번 주에 이제 21만원대 다시 복귀를 어느 시점에서 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은 30분봉을 보시게 되면 지난 이제 목요일 날에 강력하게 이렇게 연봉이 아침에 탁 나와버렸거든요. 30분봉 하면 이 어떤 거래량을 돌릴 수 있는 어떤 거래량이 나와야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분봉이라든지 일봉에서 어떻게 좀 체크가 되는지를 반드시 이번 한 주는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